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오늘 김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의원님은 또 무슨 뭐가 나왔던데. 아니 저는 진짜 환장하겠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전혀 그런 기사가 날 만한 근거를 못 찾겠어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어제 그 한겨레 오늘 조선 공이 진보 보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체들에서 사법제도 비서관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 중이다. 아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전혀 거론 모르고 중이면. 거론 중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뭐 전화 한 통 받은 거 없고 전혀 네. 몰라요. 네. 다만 그 기사 내용 중에 팩트는 아마 이진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것만 사실이다. 예. 나머지는 그 인사기사 잘 써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예. 아니 왜 매번 이러죠? 더 아니, 좋은데 가시려고 이런 거 아닌가? 정말 그 인사가 나는 사람은 네. 이런 그 예보 없이 그냥 예. 인사 발표가 나야 돼요. 그냥 발표가 덜컥 나야 되는데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많습니다. 예,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광고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산양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 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건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름 석자 하나는 세상에 남기고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름다운 재단에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부자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자의 벽에 이렇게 이름이 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역에 내가 사실은 취재 편의점 평생 후원하고 싶어요. 뭐 이래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위안부 할머님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김군자 할머니를 위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재단에 함께 해주시면 민간 이런 기부 문화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1% 내가 번 돈의 1%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좋겠다. 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탈모 앰플 샴푸입니다. 탈모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그 제품이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이오 기술력을 적용한 바로 이 헤어룩 탈모 앰플 그리고 탈모 샴푸입니다. 단순히 느낌 좋다 이런 후기 수준이 아니라 주디메르만의 특허 기술의 임상 시험은 물론이고요. 무려 68인의 실사용 검증단까지 모두 완료된 제품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효과 중심 제품이라는 반응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편의점 아래 더보기란에 남긴 링크 통해서 페이지 들어가시면 수많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조작 1도 없는 결과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사진은 더마 코스메틱 피부과학연구소에서 25년 1월부터 3월까지 특정 대상자 기준으로 한 실제 검증단 후기 사진이라서요. 살짝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피를 젊게 모발을 풍성하게 지금 바로
주디메르의 헤어룩과 함께 새로운 자신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한 2026년 신년맞이 기념 특별 이벤트 최대 50%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주디메르 검색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아직 젊으시고 우리 의원님은 신경 써야죠. 신경 쓰셔야 됩니까?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잘 저희가, 쓰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 자. 이제 이마 쪽이 좀 왜 그러세요? 원래 이마가 넓으신 걸로 아직은 젊으셔서 가져가세요. 네, 원하시는 분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방에 들어왔습니다. 뉴욕시 3대 병원 간호사들이 파업한 지 18일째입니다. 낮에는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요. 저녁에는 노조회의 참석하느라 라방은 못 보고 녹방 열심히 청취 중입니다. 오늘 저녁엔 맨해튼 보훈병원에서 지난 주말 이민국 직원에게 총살당한 중환자실 간호사 추도회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견고해질 때까지 한국의 키세스단 생각하면서 견디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주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의원님 이거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뉴욕의 3대 병원이 파업 중인 거는 몰랐는데 아마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 아이스 이민 단속국에 의해서 사실상 총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남자 간호사분 보훈병원에서 맞습니다. 일하던 그 말씀을 30대 하시는 젊은.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상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잖아요. 네. 들어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가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민주화 안 됐던 시절에는 맞습니다. 거의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미국을 항상 보면서 저렇게 상권 분립이 되고 저렇게 의회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도 적절하게 제어가 되고 저런 게 바로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서 봤던 체크앤 밸런스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네, 요새는 진짜 끔찍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몸 조심하십시오. 맞아요. 예, 조심하셔야 요새 미국에 있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정지선도 잘 지킨대요. 예,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걸릴지 몰라서 그리고 사람 많은데 절대 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총 맞아 죽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이게 보면 정부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 폭력인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시민에 대해서 그 어떤 위압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에서 열심히 우리가 키세스가 되어서 열심히 민주주의를 지킨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요 5,300을 뚫었어요. 네. 5,304.92. 지금 코스닥도 1,176. 네, 1% 이상 올랐죠. 코스닥 괜찮은 지수도. 겁니까, 의원님? 어지러워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저도 2023년부터 코스피 5천을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5천 돌파를 여러분과 같이 그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인데 요새 약간 걱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겁니까? 이제 코스피 5천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네. 그거를 조기 달성한 이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코스닥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3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코스닥 지수가 1170, 8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3천은 뭐 예. 두 배도 훨씬 넘는 지수인데 세 배죠, 세 배. 예. 물론 그게 높다고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이제는 코스피 일반을 대비해야 된다. 그걸 네. 위해서 개혁 작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닥 3천도 언젠간 가야죠. 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코스닥에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 1,800개 정도 됩니다. 네. 미국 나스닥보다 종목 수가 훨씬 많아요. 나스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 중에 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은 부실 기업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는 상장되어 있어서는 안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른바 상태 그냥 수준에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야. 아, 야, 이게 정비가 돼야 돼요. 이게 정비. 근데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을 본따서 코스닥을 만든 취지는 이게 이제 기존의 유가증권 네. 상장이 너무 엄격하고 힘드니 좀 유망한 돈은 없고 아직 매출은 안 나오지만 전도 기술이 유망한. 있어서 네. 유망한 기업은 좀 쉽게 상장해서 자본시장에서 자본도 쉽게 조달하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는데 상장은 쉽게 네. 많이 시켰어요. 네. 퇴출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줘봐서 네, 안 되면 안 되면 퇴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사실 상장 폐지라는 거는 이미 거기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예.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걸 한국거래소가 태만히 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 그래서 이게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소를 먼저 해야 돼요. 예. 새 집 들어갈 때 청소 먼저 하고 그래야지. 그럼요. 이사 끝난 다음에 청소하려면 이거 안 돼요. 음. 예, 그런 쉽지 다음에 않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코스피 5천 돌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조건 세게 질러. 코스닥 요번엔 3천이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생리인데 예. 공무원들이 그러면 주가 부양책을 쫙 기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요. 하겠죠. 예. 예. 뭐 공무원 의뢰 놀지 않습니다. 예, 뭐라도 하죠. 하여튼 예. 그런 쪽은 예.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예, 그렇죠. 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그동안 연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기금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를 운영하는 기금이다 그러면 그걸 자체 인력으로 다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영 위탁을 주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운영을 맡아서 할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 심사를 할 때 코스닥이나 벤처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으면 가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뭐 예. 지금 3%대에서 5%로 늘리겠다. 뭐 이런 코스닥 부양책이 쫙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열되는 거야. 근데 똑바로 봐야 문제는 되겠네. 이게 예. 주가가 오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돼야 될 종목이 예. 엄청 많은데 이거 정리는 안 하고 지금 주가 올리면 나중에 뒷감당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코스피는 뭐 나름대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견고하게 지금 와서 5천이 되는 건데 이게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약간 이게 과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면 뭐 될까요? 코스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상당한 퍼센티지는 좋은 기업들이죠. 근데 코스닥도 좋은 기업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비율의 상당수는 이게 상장 유지되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꼭 공무원들이 항상 보면 한 발짝 앞서서 그러니까, 부지런 떨면서 예. 이제 사태를 아, 키우는데 근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실 계세요. 거다. 예. 그래서 어저께 예. X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한국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에 맞아요. 무슨 썩은 상품 맞아요. 뭐 이런 거 거 있으면 있으면 누가 되겠냐. 가겠냐. 그 취지가 그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앞서 선행돼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전혀 예. 논의가 안 되고 주가를 올릴 정책만 지금 공무원들이 쫙 입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애초에 그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보여서 네.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제도 뭐 이런 걸로 논의할 게 아닌데 음. 요즘 김용남님 지금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의원님이 하실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아직 빈자리가 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댓글창이 김용남 의원님 청와대 가십니까?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갤럽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있었고요.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29. 전주하고 비교해 보면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유보 32. 이거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돌렸던 여론조사보다 더 크게 벌어진 그러게요. 그런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그럼 어떠냐? 48대 30.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이 조금 18% 정도 우세한 거죠. 그리고 그 극진보자 사이에서는 55대 35, 약진보자 사이에서는 40대 34, 중도층에서 반대가 많네요. 28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값 물어봤어요. 향후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년간 오를 것이다 48, 내릴 것이다 19, 불변 20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6개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에도 주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여론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긍정 26, 부정 40, 의견 유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1순위가 뭐냐? 집값 올라가는 것을 억제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출한도 제한 이런 과도한 규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은 뭐냐? 물었습니다. 1번이 주식입니다. 37, 부동산 22, 예적금 17, 가상자산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게 마지막 항목에 네. 이제 재테크 가장 유망 종목 예. 1년 전에 했으면 1등이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지. 무조건 부동산이었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예요. 5년 1년이 전이면 아니고 가상자산. 6개월 사이에 많이 바뀐 거예요. 6개월 사이에 제가 보기엔 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예. 엄청 바뀐 거다. 이거는 바람직한 하다. 거죠. 예, 이건 예. 매우 바람직한데 다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좀 시야를 넓게 보고 해야 된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계속 올라야죠. 네, 사실은 좋은 그렇죠. 기업도 더 많이 예. 나와야 근데 되고. 의원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코스피 만 예.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코스피 많은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얘기했던 맞다, 건데 맞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하셨다. 예. 근데 그게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예. 개혁 작업이 계속 돼야 되죠. 음. 물론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오늘 90만 원 훌쩍 넘었던데. 야, 삼성전자 이거는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예. 실적 전망치가 워낙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회장님 주식이나 소액주주의 주식이 같은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예. 이 플레이어들 양상이 안 돼요. 플레이어들이 아직은 예. 안 보여요. 아. 사실은 이 이른바 보수 언론과 특히 재계에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도 잘못 만들었어. 뭐예요?
적대적 M&A 이건 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예. 말 자체가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서 어감도 안 좋아. 조선일보에서 많이 그 한 보던 단어. 15년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러니까, IMF 그치, 이후부터 맞아. 계속 IMF 이후부터 나오는데 계속 그거 나왔잖아. 되면은 나라 망하는 것처럼.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적대적 M&A는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본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교체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정치인 바꾸듯이. 예. 예. 아니 정권도 5년마다 바뀌는데 왜 회사 경영권은 50년, 100년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계승하자 계승. 할아버지 창업주가 아들, 손자, 이제는 증손자까지 왜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냐고. 맞아요. 예. 근데 적대적 M&A라는 거는 사실은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거를 정말 가져올 만한 네. 능력이 되는 자본력과 이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이게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요, 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바뀌면 코스피 망갈 수 있죠. 근데 오, 그 사이에 부실 기업은 퇴출돼야 되고요. 부실기업 청산. 그리고 무능력한 경영진은 교체돼야 되는 무능 겁니다. 교체. 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적대적 M&A가 유능하고 경영 능력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커가지고 많이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네. 현실은 지금 코스닥이나 네. 이런 데 보면 네. 그 기업 사냥꾼이라고 주가 조작범들이 그 사람들이 치고 적대적 있어. M&A를 막 벌이고 갑자기 있고. 김건희가 확 지나가네. 네.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완전 거덜나죠. 그러니까요. 그런 선수들이 예. 가져가면.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원님 그 저기 어디 청와대 참모나 아니면은 정부 기관이나 뭐 공기업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겠어요. 국회 가서 입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 좀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오늘은 출발을 해보려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어요. 예고한 대로 그냥 단칼에 제명인 거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나서 온 첫 번째 조치가 사실상 한동훈 제명이었다. 이렇게 빨리 오늘 모든 도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냐 이런 비판, 특히 보수지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하던데 김기화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런 말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동훈 제명도 확실히 결심을 하려면 앞으로 그럼 제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이런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예. 그게 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장동혁 쪽에서는 이제 예측을 다 했다. 네. 예, 무소속 출마를 예. 하든지 예. 뭐 창당은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예. 하든지 예.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대책은 섰다는 것 같아요. 그 대책은 뭐냐면 뭔가 뭐 지방선거에 한동훈 선생이 나오긴 나오겠죠. 네. 나오면 결국 국민의힘 표를 깎아먹을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삼자 대결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선 이후에도 자기가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질 것 같단 말이죠. 지선은.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 달리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한동훈 아니에요. 책임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 너 때문에 졌잖아. 네가 한동훈 나와서.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책임 안 진다. 예. 어제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 일원들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의원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가서 창당도 못 하고요. 한동훈 대표 뭐 언론에서 뭐 무소속 출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못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뭐 기자회견 한 번 하고 한동훈 하는 것도 이번 주가 마지막일걸요? 다음 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인데 누가 한동훈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자기네들은 별거야? 그러네. 예. 자기들은 별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예. 그만도 못한데. 그러니까 예.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 판을 딱 보세요. 네. 자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사람 내지는 곧 출마 선언할 사람 예정인 사람. 국힘
107명밖에 안 되는 정당에서 예. 현역 의원만 한 5명 될 거요? 전체 한 10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죠. 이진숙 네. 위원장. 그 유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요새 기자들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예. 뭐 출마한다. 출판 여론조사 기념회도 지역에서 돌려보면 내가 1등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기자들 엄청 만나고 다닙니다.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 그렇죠. 그리고 3선의 추경호 의원, 예. 역시 3선의 윤재호 의원, 의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누님 찬스 쓰는 유영아 유영하 의원. 변호사, 의원, 예, 줄줄이에요. 줄줄이에요. 그리고 경북도지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고성국 유튜버를 영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최고위원. 비롯해서 지금 예. 이철우 예. 지사는 당연히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다른 현역 의원들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대구 경북밖에 없습니까? 자 보세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경기도지사 국힘에서 누가 나가죠? 다 서로 안 하려고 없어요. 유승민 아니 현역 의원 중에 일단 앞서 후보를 못 구해 없어요. 지금 맞아요. 나가겠다는 소리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에서 지금 준비하나? 그러니까 난가 말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그 비롯한 지금의 사실상 윤 어게인 지도부가 국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대구 경북만 나가겠대.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가라 그래도 싫어. 내가 미쳤어. 거기 왜 그렇지. 나가? 예, 돈만 쓰고. 이 상황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스스로 굉장히 그 뭐라고 됩니까? 제가 쓰면 또 고소하다가 얘기 못하는데 하여간 스스로 굉장히 좀 외피가 너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런 데를 나오면 제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질 건데 어, 쟤 때문에 졌다는 말을 할수 책임론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 예,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 그 한동훈 책임론을 밀고 계세요. 예.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네, 왜 해석이 안 이렇게 된다. 했을까?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분열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친한계가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리기에는 지역구를 쭉 살펴보면 강남, 서초 아니면 비례예요. 비례.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들은 나가는 순간 배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정훈 의원도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다시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 시나리오는 뻔하죠. 네. 이제 넉 달여밖에 안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이 2018년도 지방선거 비슷하게 내지는 그보다 더 참패를 해.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지도부가 와해되면 일단은 비대위가 들어서겠죠. 그렇죠. 그 비대위가 한동훈 자신을 복당시키고 네. 다시 당에 돌아가서 그 다음 열리는 전당대회에 뭐 총선 전 전당대회에 이제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시나리오 정도를 그리고 있다. 그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세상이 꼭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아는데. 예. 근데 무소속 출마를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자맹을 할까요? 자맹은 가능성 없다고 봐요. 네, 자맹. 왜냐면은 벌써 유튜브를 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장외 투쟁은 할것 가능성이 같아. 매우 예, 높죠. 예.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높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무슨 내일입니다. 팬 미팅 행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 그 거리 집회. 내일은 거리 집회? 국회 여기 바로 앞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딱 꺾으면 있는 국민은행까지 가는 무슨 고길. 뭐 실내 체육관 빌려서 그거는 토크 2월, 콘서트. 2월 달에 그건 2월이에요? 2월 달에 그 잠실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약 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어요. 위두훈이 다 모여야 되네. 다 모여야 돼요. 2만 명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예. 비면 안 됩니다. 보이잖아, 눈에 이렇게 그쵸. 몇 명 왔는지. 절대 비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저 위에는 좀 이렇게 가리면 돼요.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예. 그런데 예. 무소속 출마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제가 보기엔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살아 돌아오면 네. 힘이 확 쏠릴 거고 복당하기 전부터 힘이 쏠리면서 한동훈 복당을 주장하는 국힘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야지. 뭐. 그러니까요. 계속 유튜버 해야죠. 돌돌이와 함께 유튜버를 해야 되는. 예.
근데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해갖고 당선이 될 수 있는 곳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없을까요? 거의 없어 그게 보여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는 조언하기를 잠행을 제일 조언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건 안 될 거죠. 성향상. 그래서 어. 성향상 절대 그건 안 받을 거다. 이 사람 계속 소통형이어가지고 누군가하고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쉽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민주당 통합 얘기도 하겠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뭐 또 다른 식의 정계 개편, 뭐 대안과 미래, 뭐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아니 이준석 의원은 국힘하고의 적어도 선거 연대는 예정되어 있는 거죠. 수순이다. 예, 예. 지방선거에서의 예.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선거 연대는 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개혁신당의 형편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 그리고 다음 총선 전에 합당 내지는 네. 뭐 이준석 의원의 복당 예. 형태로 가겠죠. 예. 조선일보 보도에 선거연대는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 뭐 언제는 한다 그러고 했나요? 근데 말을 보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선거연대를 안 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음. 선거연대를 할 요소가 없다. 요소가 예. 요소가 만들어지면 라고 하겠네. 안 한다는 아니거든요. 또 이거 정치는 또 말보다 예. 행동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왜 만납니까? 어, 그냥 준비하면 안면이 되지. 있어가지고 만나는 예. 걸로.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예. 국힘이 수도권이나 뭐 특히 뭐 서울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경기도나 뭐 다른 네, 지역은 거의 뭐 참패를 하는 걸로 다 예상이 예, 예. 되고 있으니까 예. 뭐 아무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후보를 누가 내주겠습니까? 개혁신당밖에 뭐 다른 방안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반드시 경기도지사 이준석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그건 아니죠. 좀 작은 그런 단위라도 네. 개혁신당이 뭔가 이렇게 기초위원회라도. 연대를 할 수가 있으면 뭐 그 자체로 개혁신당에서는 뭐 예. 나름대로 성과고 이준석 대표도 뭐 체면치레는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 오세훈 시장도 어제 나섰어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데 함께 그 어깨를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문제가 굉장히 커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네. 아니면 장동혁 대표 쪽으로 기울거나 네. 해도 어차피 죽어요. 선거에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뭐 청명에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차라리 여기서 장동혁과 나는 다르다라는 아. 걸 조금이라도 부각시켜서 예. 본선에서의 득표율을 올려놓는 게 낫지. 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천이 될 거냐? 그건 미지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공천 받고자 장동혁 쪽에 붙어봤자 어차피 본선거에서 떨어져.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야. 똑같은. 예. 그러니까 공천은 어쨌든 현역 프리미엄을 입고 그냥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예. 지금은 무조건 본선 득표율을 높이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윤 어게인 아니다. 네.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내는 수밖에 없죠. 네. 그 5대5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공직 후보 선출 기준을 지금 7대 3인데 민주당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를 더 강화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설명이었어요. 어제. 당원 중심을 강화하면 당원 비율을 100%?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7대 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7대 3이 여론조사 7 당원 3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최소 5대 5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는 안 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마치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전체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7 당원 3 이런 주장도 하는데 결단코 그거 없다. 최하가 5대 5다. 당원 비중을 더 올리면 올렸지 낮추진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7대 3이 당원 70, 네. 여론조사 30 가능성은 있어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여론조사 봤는데. 70, 네. 당원 30은
장도혁 대표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친한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네들은 조금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통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은 혁신당과 합당 가급적 빨리 해야 되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김민석 총리나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합당에 대해서 반대. 김민석 총리는 조금 유보적이었던가요? 어제 3프로에서? 네. 예, 이게 합당 처음 제안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음. 사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막 70%, 80%막 가까이 가기도 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 이 논의는 길어지면 길어지고 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하고 싶은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을 것이고, 그게 아닌 쪽에서는 이제 최대한 좀 뒤로 밀어가지고 천천히 하자라는 네.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벌써 2월이구나. 이제 2월이에요, 2월 다음 중에 주에. 이제 뭐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또 무산? 네, 그런 수순으로 좀 가지 가지 않을까?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찬반이 예. 많이 내려온 게 뭐 한 40대 20 막 이런 식이지 네, 않습니까? 그쵸. 아니면 40대 30 이런 상황에서는 합당이든 아니면 합당 완전히 결렬이든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상을 입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또 찬반 의원들 사이에서의 앙금도 남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또 지선을 치른다는 게 음. 민주당이 별로 조국 혁신당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지금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슈 가지고 막 당내에서 예. 내분이 일어나는 거는 그 자체로 좋지가 않다인 것 네.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합당 자체가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무산될 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갖고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최대한 좀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착륙 시켜갖고 최대한 그 내부에서 갈등이나 감정이 안 상하는 방향으로 예. 합당은 저도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음. 예, 근데 최대한 감정 안 상하는 방안으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김민석 총리의 어제 그 27일 3프로 TV 방송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합당에는 찬성한다는 거였고요. 그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계셨을 것이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합당 또는 통합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네. 결국엔 시기의 문제죠. 시기. 예, 예. 시기의 문제인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서 선거를 치르려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월 중순 뭐 하순은 정말 급하죠. 예. 그 이후에 공천 과정을 끝내려면 3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스케줄상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통상 어디하고 우리가 합칠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합치는 쪽의 찬성이 처음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뭐 처음에. 갈라서자는 거는 반대가 많아도 예. 합치는 거야 일단 어감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원들 내지는 지지자들 사이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합당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어쩌면 이번에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뭐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 안을 던졌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라든가 또 뭐 전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전당원 투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명운이 네.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봐도 합당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고 이번에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선거거든요. 네. 그냥 이기면 본전도 못하는 선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좀 전략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례긴 한데 예. 제가 독일에서 살았었잖아요. 오. 독일에 독일에 보면은 사셨어요? 예,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있어요. 그 기민당이죠. 메르켈 총리가 예, 그럼요. 있었던 예, 예. 거기 근데 그 CDU라 그러는데 독일 뉴스 보면 맨날 CDU라고 안 나오고 CSU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CDU, 그래요? CSU.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기사당이에요. 기독교 아, 사회당이라고. 연합 정치. 예, 그게 바이에른주 거기 가면은 기사당이라 그래요. 다른 주에서는 다 기민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이 둘이 합쳐갖고 항상 같은 당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종의 어떤 느슨한 연합체도 있다. 선거연대. 예, 선거연대 선거연대보다 모델로 훨씬 더 이거는 강한 어. 연대예요. 예. 예. 김인 일단- 기사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네. 거예요. 사실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 때 역할 분담을 했고 지민비조. 예. 지민비조를 했고 지난 대선 같이 때도 했죠. 사실은 같이 한 선거연대 한 거잖아요. 거죠. 예. 어쩌면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예. 전략이 예. 전략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 전략적 제휴. 예. 이게 그냥 합당해서 한 덩어리로 해서 음. 치르는 선거보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호남에서 일부 지역을 조국혁신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의 손해라고만 생각 안 한다면 이런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총합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연합 정치에서 굉장히 이제 소중한 건데 그거를 호남에서 민주당이 내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좀 플렉서블하게 호남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남은 민주당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거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뭐 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또 다르냐. 호남에서 그러니까 네, 뭐 뭐 특별하게 압도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그렇죠. 상황은. 저는 좀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좀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거보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니 내란 청산입니다. 그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난 모든 분들께서 야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야 직위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판단도 또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사실상 김건희 선고에 대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요. 의원님 의견 못 들어봤어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인성 판사하고 네. 지기현 판사하고의 공통점이 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판사 사회에서는 그래도 엘리트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재판연구관을 예, 하거든요. 근데 우인성 판사는 더군다나 형사 심층조 출신이에요. 그게 이제 좀 복잡한 사건 이제 따로 하는 네. 그게 심층조인데 예. 이번 판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교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교적이다. 아. 기교를 너무 많이 부렸다. 그래서 마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때 논리를 이렇게 짝이 끼워 맞히는 어. 짜집기한 형태의 판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 발짝 뒤에서 관조하면 이상한데 이거야 네. 기본적으로 네. 이거 결론이 왜 이래? 그렇죠. 근데 문장만 이렇게 네. 아주 짧은 부분만 보면 그럴듯해. 네.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해 놓고 보면 이상한 거야.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의 무죄 판결에 근거가 됐다고 하는 김건희 명의의 계좌 주식의 블록딜. 네. 그게 어떻게 무죄의 증거예요? 유죄의 증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잖아요. 예. 다른 그 주가 조작범들이 1차 주포. 김건희 계좌에 들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간 외에 블록딜로 그러니까 장내 거래가 아닌 블록딜로 싸게 매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김건희가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공모 관계가 아닌 근거로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시세보다 싸게 블록 딜을 했다는 거는 네. 공범의 증거가 돼야지.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같이 하기로 한 공범 관계가 아니라면 거기서 입으로 욕하고 끝냈겠어요? 당연히 고소하지. 야, 너 내 계좌를 맡아서 운영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줘야지. 어떻게 이거를 이른바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 싸게 매입하는 사람들이 딱 일종의 뭐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뿌리는 용도로 쓴 거잖아. 네. 그거거든. 그렇죠. 네. 이건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증거지. 근데 왜 우인성 판사는 그렇게 했을까? 왜 김건희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다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 봐줄 결심을 했던 건가? 김건희가 뭐라고?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좀 풀리지 않아요. 의문이. 저는 사실 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이 얻을 이익이 없잖아요. 우인성 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아니, 한다고 그러니까 해서 이 재판 하기 전에 뭐 권력이 있든 뭐 권력을 잃었든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밑자락을 깔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예.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윤어게인 쪽에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 게 판검사들 중에서 특히 엘리트로 불리는 사람들은 네. 반대중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에? 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반대중? 안티 대중. 아 대중이 원하는 대로 일- 가면 안 된다. 네, 일반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 막 내가 이렇게 대중 추수주의적으로 하는, 재판 예, 결과를 그런 낸 게 거를, 아니야. 예, 그리고 일반적인 성향 자체도 나는 달라. 일반적으로 그냥 그 냄비 근성처럼 그냥 끌고 가는 아.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예. 철저하게 나는 우리 전문가적 시각에서 그냥 보는 건데. 아니 전문가적 시각에서 오판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전문가적 시간 이런 거에 자꾸 천착하고 그 네. 대중을 하다가 그냥 반대중 하다가 대중을 혐오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예, 뭐 되게 신기한. 난 저런 사람들 신박하네. 싫어. 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고립되는 너무 거 아니에요? 치우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아 실제로. 예. 예. 약간 그 중에 한 이분도 사람이 그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봐요. 아 정말. 그래서 예. 나는 달라. 나는 달라. 이 약간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무지몽매하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저 대중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아. 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 내가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음. 대중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어. 네.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쓰는 거지. 아 이렇게. 황당한 판결문을. 근데 본인은 황당하다고 생각 안 해. 그거를 매우 잘 썼다고 매우 잘 생각을 하지. 아마 그거 다 써놓고 아.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진짜요? 와,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만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상식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그 언론 보도만 아니 다 떠나 KBS만 봤더라도 제가 MBC까지 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KBS YTN만 봤더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를. 아니 그러니까 예. 같은 증거를 아무리 어떻게 봐도 이렇게 저거는 이상하게 공범이라는 유죄 증거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저거를 김건희가 손해 보는 블록 딜을 당했다는 게 어떻게 그게 무죄 증거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건 공범이 아니면 그런 일 당하고 가만 안 있죠. 음. 고소하지 당연히. 고소 안 했잖아. 그렇죠. 안 했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예. 명태균 여론조사 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고 예. 계약서가 왜 없었다. 없었다.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불법 정치 자금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 예, 그리고 어제 공천도 네. 심사 공심위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공천이 결정이 됐다. 오죽하면 홍준표 아니. 시장이 다 나서가지고 정치를 현실 지금 정치를 뭐냐고요, 전혀 모르는 대체. 판결이다. 예.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하는데 말이 많네 했잖아요. 그 대통령 팔지 말고 김건희도 그냥 이제 그러니까, 밥 먹고 어.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 누가 거기서 야 너 여론조사 한 2억 7천만 원어치 공짜로 나한테 해주면 내가 김영선이 공천 줄게. 그걸 계약서를 써야 돼.
야, 황당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판사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좀 심각하다. 이분의 판결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의 판결들까지 전부 반추해 보면서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더 이상 내지 예. 못하도록 새로운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네, 요구도 있는 것 짧게 같습니다. 하나만. 또 혹자는 우인성 판사가 과거에 했던 판결 중에는 뭐 전형적인 것도 많았다. 예를 네. 들면 쌍용차 사건에서 이제 뭐 노동계 친화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거나 예. 뭐 성별 정정 허가 이런 거에 예. 있어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해 준다거나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중 정서가 강한 사람인 것 같다고. 네. 쌍용차 그때는요. 예. 그 주류가 네. 노동자는 탄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주류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딴 사람이 다 이렇게 가는 건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거꾸로 맨이네 거꾸로 네. 맨. 예.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과 그 타협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에서 그러니까 독특한. 그때는 주류는 말씀하신 대로 쌍용 자동차의 이른바 옥새 파업이 잘못된 거다. 저게 불법이다라는 게 주류 의견을 형성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야. 노동자 편 드는 게 쿨해 보이는 거였어. 네. 지금은 또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 김건희 내외가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 특검이 요구한 대로 15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거는 거기에 휩쓸리는 거고. 휩쓸리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아. 않아. 나는 쿨해. 쿨해. 항상. 그러니까 오인성 그래서- 판사는 지금 시류가 굉장히 마녀 사냥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지 1년 8월은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깎았을까요? 800만 원 무죄 났잖아요. 아 800만 원 무시. 원래 근데 2년이 그게 너무- 4개월 치지. 아니 야 근데 그것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맨 앞에 준 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준 거니까 넘어가고 800만 원짜리인데. 차라리 특검이 그 800만 원짜리를 빼고 기소했으면 징역 2년이 나왔을 거예요. 아 신박하네, 신박해. 예, 예, 근데 그 우인성 판사 논리대로라면 네,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을 때 그 배우자한테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10억 아니라 100억을 갖다 줘도 다 무죄예요. 명시적인 청탁이 없기 때문에 네. 무죄라는 얘기야. 계약서 안 썼잖아요. 계약서도 안 썼어. 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소리. 네, 그 정말 뇌물천국, 예? 청탁 무죄, 뇌물천국 이거 아니,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묵시적 청탁은 왜 무시하냐고. 그러니까요. 못 아니, 준다는 게 뭘 말이 필요하냐고요. 말이 왜 필요해? 대통령 부인한테 네. 선물 갖다 주면서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척하면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갖다 주면 고마워. 예. 그 갖다 주는 사람 속내에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받는 사람 속내는 야 너 예쁘다. 예.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봐라 그래. 좀. 예. 그거지.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무슨 델몬트 오렌지 주스 세트 사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800만 원짜리를 막 그러니까 네. 바카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어디서 800만 원짜리를 예? 아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이상한 요상한 판결이 나왔고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뇌물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우인성 판사식으로 대한민국이 갔다가는 큰일 났네. 나도 뭐 갖다 줘야지. 어차피 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런 생각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1시 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관저의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장 짓고 욕조가요 1,484만 원짜리를 썼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뭐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오는 건데요. 아 뭐 이쯤이야 뭐 800만 원짜리도 아니 이제 뭐 놀랍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도 전혀 그런 걸 많이 놀랍지도 봐서. 않고 그렇긴 한데 아직도 우리가 미진한 더 파헤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1,000만 원 넘는 욕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 이런 요구 여기는 뭐가 있길래 1,000만 원이 넘는 걸까요? 그래도 금칠 안 한 게 어디예요. 흰옥기 욕조 그거는 또 기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지난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 그냥 넘길 수 없고요. 확실하게 엄단을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만들자. 그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의원님 그 단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례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동접이 높았습니다. 그 어제 청와대 기사 나온 이후에 오늘이 첫 방송이신 건가요? 아침에? 아니 8시에 하나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까? 물어봤나? 하여튼 제가 물어보면 아니 전혀 뭐 연락받은 예. 것도 예. 없고 네. 아니라고는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저희 취재 편의점에 제일 먼저 와서 단독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해 그 주시기를. 제목을 잘 달아주세요. 또 그러면 내가 거부한 것처럼 비춰주면 안 돼. 아니 거부는 안 가더라도 거부는 절대 아니야.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가 나와도 이제 진짜가 나와도 약간 이거 아니야. 야 이러다 이거 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언론인 여러분 제발 예, 김용남 의원님께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사를 써 주시기를 예, 정말 악망합니다. 예, 당부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